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만 말판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자녀로 이완될 확률은 50%가 됩니다. 대동맥 질환은 유전성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유전병 대동맥 질환을 앓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제법 많으시라고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대동맥 질환 환자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유전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동맥 질환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전성 대동맥 질환은 말판 증후군,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 눈으로 딱 봐도 이분들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기셨고 손발도 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도 말판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 선수 중에는 배구 선수랑 농구 선수 중에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동맥도 이렇게 훌쩍 커지면서 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동맥병을 많이 앓게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제가 네이클로바를 이제 자녀랑 찾다 보니까 네이클로바 빈도가 얼마나 될까 봤더니 10,000명당 10,000개당 하나에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말판 증후군의 빈도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이클로바를 많이 찾으려면 하나 방법이, 네이클로바 하나를 딱 찾으면은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은 주변에 좀 더 많습니다. 확실히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예를 들어 연계가 있나 봐요. 유전성 대동맥 질환도 연계가 있죠. 가족 중에 많이 생깁니다. 1970년대까지는 우리가 대동맥 수술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말판 증후군의 환자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한 40대, 50% 이상이 40대 이전에 사망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오면서 수술이라는 방법이 생기니까 저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40대까지 사는 확률이 70%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대동맥 말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적 치료로 다 급사를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리 병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로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만 말판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자녀로 이완될 확률은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력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급사하거나 대동맥 질환 앓았거나 수술 받은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몰랐던, 가족력을 전혀 몰랐던 분들 중에는 사망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가족력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돌연변이, 본인으로부터 최초로 생기는 돌연변이,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돌연변이를 하더라도 일단 이런 질환이 생기면은 자녀로 이완될 확률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관리를 함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전성 대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은 각별하게 보는데, 한국 말판 증후군 등록 현황은 바람직하게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명당 1명에서 5명 정도 있기 마련인데, 이제 등록,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다가 밝은 영역으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016년 등록 보면은 1,291명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산정 특례 질환으로 등록되면서 이제 높아지는데, 예상되는 우리나라 인구 규모를 봤을 때 등록돼야 될 환자들은 10,000명 정도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거의 80%, 90% 환자들은 아직도 어딘가 어둠 속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라서, 이분들이 적시에 스크린되지 않으면은 응급실로 오시거나, 운이 좋으면 응급실로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운이 나쁘면은 돌아가시고도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각별하게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하나 마련한 거는, 유전성 대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아까 말판 증후군 환자처럼 외형상 알아볼 수 있는 환자거나, 또 다른 종류로는 전혀 외형으로는 알아볼 수 없고 대동맥이란 혈관만 이제 그런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스크리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를 내봤더니 한 575명의 환자들이 스크린이 됐고 그 중에 상당수가 유전적 질환인 걸 확인됐는데 특히 가족 환자 중에서 다 이제 가족분들 모시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의심되는 환자들을 검사해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확진 비율이 70%나 되는 걸 발견함으로써 이게 스크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시에 수술적 치료로 이제 넘어가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특히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건강한 환자들 치료할 때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환자분들도 가족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말판 증후군은 치료를 하게 될 때 수술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환자는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심혈관계 약제를 주는데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논문을 보면은 아테놀롤이라는 어떤 혈압약과 또 새로운 혈압약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게 좋은지 보고자 하는 거였는데 공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혈압약과 적절한 평균 이하로 혈압을 낮췄을 때 대동맥 사이즈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문제 없는 영역으로 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대동맥 유전성 환자가 왔을 때 수술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수술 안 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생존율 보면은 쭉 나빠지는데 이렇게 수술 없이도 정상 사람들 이상으로 잘 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굉장히 이제 편견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밝은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마을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동맥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궁궐격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동맥만 치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협진을 통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안과 질환 같은 거는 렌즈가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데 렌즈가 뚝 빠지면은 이제 실명하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대동맥만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명도 되지 않도록 눈 보호도 여러 가지 협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대동맥 질환의 여러 가지,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그리고 대동맥 판막 성형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유전성 대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준범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